안녕하십니까, MC 자스입니다. 오늘은 자가 정비의 기본이죠. 이 바이크를 세우는 법. 바이크가 이제 사이드 스탠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정비 시 리어 스탠드를 껴가지고 바이크를 들어야지 이 뒷바퀴를 굴린다거든가 아니면 뭐 체인 청소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세우는 법을 실제로 리어 스탠드를 이용해서 하는 법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리어 스탠드가 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막 엄청 정교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이크를 혼자 세울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쿼터, 미들, 마지막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든 리터까지 한번 세우는 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보시는 것처럼 집에 하나씩 있는 뭐 요런 다 쓴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혼자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쫄지 않는 마음. 굉장히 자가 정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쫄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쿼터나 125cc 같은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어 스탠드를 실제로 이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리어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스탠드가 이 상태에서 뒷바퀴가 여기에 위치해야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후크 볼트를 이용해서 양쪽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후크 볼트는 스윙암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후크 볼트가 체결되어 있죠. 이 후크 볼트 없이 스탠드를 사시면은 그냥 리프트 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착용하면 후크 스탠드가 없으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껴가지고 들어 올리는 리프팅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뭐 여기 고무가 돼 있고 하지만 뭐 스윙함에 기스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아니면 또 이게 유격이 있어서 탁 걸리는 게 아니라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쓰지 않으니까 저도, 그리고 후크볼트가 또 어느 정도 프로텍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튜닝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후크볼트 정도는 구입해서 달아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후크볼트 체결하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스탠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각자 후크볼트에 있는 사이즈에 맞게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5cc나 쿼터급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우선 후크볼트를 한번 체결해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 상태에서 들어서, 네, 타이어 사이즈도 있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후크볼트 한쪽을 끼고 한쪽을 이렇게 잡아줘서 들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혼자 하면 잘못하면 넘어뜨리기 때문에. 저 스탠드가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중한 바이크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이어리, 뭐 나무판 됩니다. 하나 살짝 대시죠. 네, 그러면은 벌써 경사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은 촬영하는데 차가 이렇게 많이 다녀. 네, 스튜디오가 아닌 점 양해해 주시고, 쪽 끼우고 한쪽 체결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만큼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뒤에를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간격의 유격만큼 뭔가를 대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요거보다 좀 두꺼운 것도 있는데, 그냥 이게 어떤 낮은 거, 이 스탠드가 또 낮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 높은 거, 얘는 좀 높은 편인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열어서 사이즈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높일 수 있는 거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크볼트에 올라간 리프트에 올라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커터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125cc나 커터급은 차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탠드, 항상 스탠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릴 때 오토바이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겠죠? 그래서 스탠드를 항상, 스탠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리프트를 빼실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빼시다 그냥 이 안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스탠드를 항상 내리시고, 그냥 이거 스탠드를 든다고 해서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내려주시고 옆으로 다시 기대주시고 스탠드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 쿼터나 125cc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네이키드 같은 것들은 더 편리성이 있죠. 이걸 빼두고, 자, 다음은 미들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스탠드만 보셔도 미들급은 조금 육중한 게 느껴지죠. 바퀴 사이즈나. 그래가지고 역시나 두려움 없는 마음, 판때기 올리고, 네, 각도가 쓰잖아요. 바로 항상 중요한 게 미들급과 이 리터급, 쿼터급의 이 스윙함의 이 두께, 와이드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크볼트를 결합해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다, 예, 좀 짧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듀크에 꼈던 게 짧죠.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다시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때 이걸 조정해 주셔야죠. 네, 이 정도 눈대중 하시고 살짝 걸어보면은 오케이.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또 여기 이제는 뭐 이쪽에서 잡으셔도 돼요.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몸으로 기대시면서 그대로 리프트, 예, 눌러주시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고정 잘 돼 있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이만큼이 아까 보시면 듀크랑의 그거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차체 고가 있잖아요. 차고가 낮을수록 이 스탠드가 이 땅의 거리가 조금 더 이게 짧아요. 근데 듀크는 닌자보다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드도 길고 세웠을 때 이 높이도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생각하셔서 집에 지금 보시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인데 여기 정도까지 높이가 되는 뭐 받침이 있으면 더 편리하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힘으로 지탱하는 것도 살짝만 하면 돼요. 그대로 뜨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지렛대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들급도 어렵지 않게 뜰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리터급. 리터급은 저도 좀 힘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스탠드 이게 좀 숙달되시면 아까 이렇게 기울이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그대로, 예,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내리시고 분리 출발. 자, 이제 대망의 리터급. 리터급은 공차 중량 자체가 많이 나가죠. 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차도 안 하고 먼지가 쌓여있어요. 요즘 스쿠터만 제가 사고 출근하다 보니까 요즘 잘 안 타가지고 좀 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용서할 수 없는 먼지. 네, 먼지. 네, 잘 안 탑니다. 요즘 스쿠터만 타고 출근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보실게요. 주차장에서 불이, 네, 이 후크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 비어있죠. 이 후크 볼트를 껴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리프트를 못하기 때문에 후크 볼트를 체결하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할 후크 볼트는 뭐 XRT 유명한 제품이죠. 튼튼하고, 요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 GT 색깔에 맞는 파란색으로 했고요. 굉장히 언박싱이라 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요 링하고 가드링하고 그 다음에 육각으로 조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후크.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미리수, 그러니까 6mm인지 8mm인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안 맞죠? 안 됩니다. 요거 6mm짜리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8mm짜리로 그대로 돌려서 박아야 되는 겁니다. 두세요. 나중에 또 바이크를 바꾸면 6mm짜리가 맞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6mm, 8mm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친절하게 또 6mm, 8mm가 다 들어있네요. 네, 요 후크부트를 그대로 뭐 여기 이렇게 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끼시는 게 아니고 가드링이 있습니다. 요 가드링 요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 불이 자꾸 지하 주차장에서 꺼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게 딱 소리가 나면은, 네,
보시는, 많이 보신 요 모양이 됐죠? 그대로 이제 결착을 합니다. 자, 지금은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바이크가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졌잖아요.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탠드가 있으면 정비 시 유리합니다. 자, 만인의 육각 드라이버. 요런 거, 육각 드라이버 요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좀 정비할 때는, 요거는 카울 분리할 때는 편한데, 좀 센 거, 토크가 좋아야 되는 것들은 좀 센 걸로, 긴 거, 정비 시 있으면 정비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손 토크, 손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 같은 거는 주물로 되어 있는데, 엔진이나 이쪽에는 알루미늄, 강화 알루미늄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세게 조이면은, 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쌍피를, 고스톱에서 쌍피를 4개 들고 그냥 고스톱 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고, 고정됐다. 껴서 항상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항상 토크 렌치를 쓰는데, 여기는 사실 토크 렌치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완전 주물려가지고. 그래도 너무 빡 이빨이 돌리지 마세요. 나사선이 나가니까 살짝, 예, 요 정도. 반대쪽도 체결하고 올게요. 그럼 자, 예, 손으로 역시나. 제가 앞에가 저기 좀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저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가드를, 여기도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줄까 해서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욕 먹었어요. 색깔 맞추라고. 그렇게 하나둘 이렇게 색깔 넣다 보면은, 그 왜 이제 차에다가 막 스포일러 달고 머플러 달고 막 색깔 뭐 5색 찰나는 거 다 박는 거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파란색으로, 네, 색깔 잘 맞네요. 그 전에 여기 달린 것도 XRT라서, 네, 이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머플러에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 쪽 작업은 항상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나 이런 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닿잖아요. 그러니까 육각 렌치니까 여기서, 자, 네, 됐죠? 네, 보시는 것처럼 GT에, 보시는 것처럼 GT에 후크 렌치를, 후크 볼트를 다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T는 하실 때 사이드 박스, 제가 나중에 리뷰도 할 건데, 이 사이드 박스가 필수로 붙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박스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플라스틱이라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데. 그럼 바이크 놓칠 수 있으니까. 자, 역시나 필살의 발판 세우고, 네, 확실히 리터급이라서 밀리죠. 좀 더 두꺼운 게 필요하시고, 한번 대볼게요. 자, 이쪽은 맞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들급에 자, 타이어 사이즈가 크니까 이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들급에 들어갔던 게 안 맞는 거예요. 보시면은 부족합니다. 네, 저만큼을 또 빼서 돌려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쪽을 또 풀어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 끝까지 갔는데도 부족하니까 여기도 풀어줘야 돼요. 타이어 인치나 이 와이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시 후크렌치, 후크렌치래 자꾸, 후크 볼트 끼시고, 네, 다 여니까 이제 겨우 맞네요. 얘는, 네, 이 상태에서 역시나 살짝, 예, 니터급이 무거워서 살짝 더 잘 들립니다. 자, 결합됐죠? 그대로, 예, 이자 들어주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니터급도 완벽하게 쉽게. 그러니까 이 유격, 예, 아까 보시면은, 전 영상 앞에 보시면은 듀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듀크가 이 시트고 자체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오늘은 리프트 하는 법. 제가 이제 자가정비 같은 경우는 저도 스쿠터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처음 해보고, 자가정비를 처음 해보고 막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해보고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 영상대로 해보고. 그래서 또 재미있고, 자가정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무조건 자가정비가 좋진 않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바이크를 자가 정비를 하면서 더 애정을 갖고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바이크를 무조건 속도를 땡기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애정을 갖고 뭐 청소도 좀 해주고 정비를 하면은 그렇게 기변병이 자주 오지 않아요. 예, 사실 이 바이크의 제일 무서운 게 기변병인데 내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이크 리프트 하는 법을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원래는 다 해놨는데 이 동영상을 또 다시 찍으려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프트 들었으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뭐 루브칠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저도 초보자 입장에서 했을 때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잘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 자가정비처럼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자, 이상 MC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